차트의 기술 시간입니다. 기술적 분석의 대가이신 마크로에지코리아 김중근 대표님과 시장 분석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스튜디오에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코스피가 이제 3천선은 그래도 위쪽으로 올라와서 잘 3천선 밑으로는 잘 안 떨어지는데 위로 좀 한 단계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또 그러지도 못하네요. 언제쯤 좀 지난번에 갭자리를 좀 메우면서 3,100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을까요? 글쎄요. 언제쯤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네. 저는 아직도 현재의 그 국면이 조정 국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도 뭐 지수가 오른 듯 하더니 크게 오르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인데 소위 전형적인 조정 장세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과거에 우리가 그 주식시장의 앞날을 예측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법을 개발했죠. 저는 주로 이제 일목균형표라는 것을 보고 있긴 합니다만은 네. 1930년대에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가지고 연구한 게 소위 이제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있습니다. 뭐 다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삼남한상의 법칙이 그 주가 지수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데 엘리어트 파동으로 그 파동의 움직임을 세어본다면 상승 파동은 모두 5개의 파동으로 만들어지고 하락 파동은 3개의 파동으로 만들어진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현재의 파동을 매겨본다면 현재 그 차트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저는 지금의 파동이 3번 파동이 끝난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조정 파동 4번 파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전 상승 파동이 만들어지기가 대략적으로 한 2년 정도의 상승세를 기록했기 때문에 예. 그 이후에 다시 하락세가 다 조정이 짧게 나타나기 좀 어렵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처럼 지지부진한 뭐 큰 폭으로 하락은 아닐지라도 조정 장세가 당분간 이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의 그 차트를 보면 반등이지만 조금 더 긴 흐름으로 보면 조정 장세 진행 중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봉도 주봉입니다만은 네. 일봉으로 보더라도 엘리어트 파동을 네. 말고 또 다른 예를 들어 제가 즐겨보는 일목균형표를 보더라도 마찬가지 결론이 되는데요. 엘리어트 파동을 말한다면 현재의 그 하락 파동이 현재 이제 5번째 파동을 들어갈락 말락하는 이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일목으로 보더라도 현재 명백히 그 구름대 아래쪽이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무식하게 제가 말씀드리듯이 구름대 위는 상승세, 구름대 아래쪽은 하락세라고 본다면 현재는 주가가 구름대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아직은 상승을 말하기에는 좀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코스닥이라고 뭐 크게 다를 건 없는데 이제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봉을 보더라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반등이 최근엔 조금 더 세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예. 코스닥 네. 아무래도 이제 종목 장세이다 보니까 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유리하죠. 예를 들어 프로그램 매도의 물량에서 자세가 좀 네. 나와 있다는 것도 장점이긴 하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차트상으로 보면은 여전히 그 시장의 균형, 우리 일목으로 말해서 매수세와 매도세 간의 균형에서 어느 쪽이 더 우위를 가지고 있냐고 본다면 역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저희 매도세가 여전히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차트를 보시면 현재 역시 코스닥 지수도 구름 아래쪽에 있죠, 그죠? 그런데다가 최근에 보면은 구름을 향해서 반등하는 모습이었다가 절묘하게도 구름의 저항을 받고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어서 이래저래 위로 올라가기에는 역시 좀 시간이 걸려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네요. 네.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조정의 기간들을 지나고 있고요. 뭐 그런 가운데도 이제 좀 올라오는 섹터들이 있고 종목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에너지도 말씀하셨고 엔터지도 말씀하셨고 이번 주 어제 오늘 한 3일은 조선주가 또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거액의 수주를 받았다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반등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물론 지수는 전반적으로 조정 장세일지라도 예를 들어서 개별 종목을 지수를 구성한 종목들이 몇천 개가 되다 보니까 그중에서 일부 종목은 일부 섹터는 반등하지 말라는 법은 없죠. 최근 들어서 뭐 엔터주도 그렇고 에너지주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조선 관련주들이 서금서금 힘을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유는 뭐 그에게 수주를 받았다는 것도 이유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차트를 보면은 조금씩 바닥에서 돌아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를 본다면 어떻습니까? 구름 밖으로 나와가지고 오히려 구름 아래쪽이 소위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니까 이제 하락세 끝나고 이제 상승 장세로 돌아서려나 하는 기대감을 자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뭐 대표적으로 또 다른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내내 구름 아래쪽에서 저항을 받고 상당히 오랜 기간을 하락에 신음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결국 이제 기준선을 넘기고 구름을 넘어서려는 듯한 완벽하게 상승장세로 돌아서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예전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상황이 나아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외에도 뭐 한국조선해양이나 대우조선이나 이런 등등의 조선주들을 본다면 확연하게 좀 사정이 좋아졌다 하는 생각은 분명히 들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도 좀 살아나고 좋고요. 위드 코로나가 이제 다음 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종목들도 이제 관심이 많습니다. 뭐 여행, 항공 이런 쪽이 먼저 움직였고요.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좀 괜찮은 눈여겨보시는 섹터이 예, 뭐 우리가 통상 위드 코로나 이러면 이제 뭐 여행, 항공을 떠오르기 쉽죠. 그러다가 이제 그 유통주 이런 이야기를 하기 쉽습니다. 백화점, 의류, 네, 그렇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항공은 이미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때까지 이제 묶여 있다가 마스크 끼고 있다가 마스크를 벗고 많이 모일 때 이제까지 못했는데 새롭게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본다면 최근 들어서 이제 그 TV에서 가수들이 TV에만 나오지 정작 공연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견한 예로 BTS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공연을 못하고 해외 공연부터 먼저 한다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인데 만약에 위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과거로 뭐 당장의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기 어렵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뭐 어느 특정 수준 이상의 관객을 모여도 된다는 쪽으로 완화된다면 당장 수혜를 받을 종목이 최근 들어서 이제 컨텐츠 관련해서 K 컨텐츠 관련 종목들이 오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하이브라든지 SM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뭐 JYP라든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하이브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BTC가 이제 결국은 공연을 재개한다면 그 수많은 팬덤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이브 또는 JYP 또는 SM 같은 또는 FNC 같은 이런 소위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오히려 위드 코로나 주로서 그동안에 억눌렸던 것이니까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괜찮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 예를 들어서 여행 관련주로 해가지고 롯데관광개발이라든지 또는 뭐 자유투어, 모두투어 같은 이런 호텔진라 같은 이런 관광 관련주들도 여행 관련주들도 역시 유망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공연, 엔터주, 하이브 또 이제 여행 관광주 가운데는 롯데 관광개발을 말씀하셨고요. 이제 내년 3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을 그렇습니다. 앞두고는 이제 대선 테마주들이 좀 들썩이고 테마주는 정말 짧게 가는 거고요. 또 대선 관련된 정책 관련주 이런 데는 또 관심도 있는데요. 예. 대선 관련해서는 테마주는 워낙 불확실성이 커가지고요. 네. 그렇죠. 사실 저는 과거에 우리가 테마주로 유명했던 게 한때 이제 이명박 테마주 네. 있었죠. 삼천리 자전거부터 그렇죠. 건설주 어쩌고 이랬었는데 네. 사실은 그 종목들의 나중에 결말은 뭐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테마주,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테마주, 뭐 홍준표 테마주, 윤석열 테마주 등등 테마주가 나오고는 있긴 합니다만은 왜 그 종목들이 엄밀하게 테마주가 되는지에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가 많죠.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고향 친구들, 고향하고 같다. 같은 학교 나왔다. 본들, 과연 예를 들어서 제가 대통령이 됐다 치자 이거죠. 그럼 제 친구들도 사업하고 있는데 제가 대놓고 제 친구들한테 사업을 떼주기에는 보는 눈이 많은데 수혜를 받기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테마주는 잘 모르기도 하고요. 일시적으로 워낙 단기적으로 등락이 심하다 보니까 차라리 테마주에 관심을 기울이느니 뭐 그런 쪽으로 단기적으로 대박을 노리려면 차라리 주식 말고 그 외에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굳이 테마주는 권하고 싶지도 않고요. 쳐다보고 싶지 않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치 테마주보다는 이제 정책 관련주 뭐 이런 그렇죠. 거는 이제 예.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뭐 정책의 변화를 예상해서 원전 관련주라든지 그렇죠. 맞습니다. 건설주라든지. 예, 건설주라든지. 네. 예. 뭐 공연한 질문을 뻔한 질문을 여쭤봤습니다. 예. 뭐 정치 테마주, 예. 대선 테마주 예. 좋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환율 참 최근 좀 못 여쭤봤어요. 예. 1,200원을 위협하다가 최근에 한 1,170원까지 레벨로 좀 떨어졌는데요. 그렇죠. 조금 안정된 건가요, 환율은요? 환율은 사실은 저는 전부터 원래 저는 달러 강세론자이긴 하죠. 달러가 올라간다고 네. 생각하는 편이었는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1,200원 이상 가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4,500억 달러나 되고요. 그 다음에 경상수지 흑자가 60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흑자가 나타나고 있고 계속적으로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1,200원, 1,300원, 1,200원, 1,500원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편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물론 이건 기술적 분석과 관련된 문제 이야기입니다만은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1,200원까지 딱 갔다가 바로 내려오는 이런 모습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환율이 다소간 좀 안정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전히 시장의 불확실성은 살아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수급도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에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그 모습이 아니어서 네. 자본 수지 측면에서 여전히 마이너스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바이든 행정부 또는 민주당 행정부 시절의 과거 예를 본다면 대체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강세로 보였기 때문에 네. 덩달아서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도 아무래도 좀 올라갈 공세가 높다고 봅니다만은 최근 들어서는 단기적으로 좀 밀려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어서 당분간은 안정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예. 마지막 질문을 드려서요. 예. 그래서요, 이제 전반적으로는 조정 장세인데 전략하고 관심 두시는 종목 마무리해 주십시오. 최근 들어서 이제 엔터주, 에너지주 등등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매번 똑같은 말씀을 드리기도 그랬고 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게 그동안 많이 떨어졌는데 다시 올라가는 종목이 없나라고 지금 살펴보았더니 조선주도 보였습니다만 네. 최근 들어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같은 완성차 관련주들이 조금씩 고개를 드는 모습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차트를 본다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 완벽하게 일목균형표 구름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만은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기아차는 구름을 넘어서는 모습이고 그래서 완성차 쪽으로 관심을 기울인다면 만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히려 좋은 투자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관련주. 자동차는 이제 기아를 제일 많이들 시장에서 얘기하시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기아차 차트는 상당히 유능해 그렇죠? 보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기아, 현대차, 만도 금주 가운데는 예. 그 정도 보시면 좋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차트의 기술 마크로헤지 코리아 김중근 대표님과 기술적으로 시장 분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